안녕하세요. 사무건축TV입니다. 저는 사무건축에서 도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닉네임 별벗 황성철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는 미래도시 전략팀 시티마스터 하 영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요즘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에는 스마트 시티가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도시 설계 업무를 하다 보니 정말 요즘에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설계 분야에서는 제도, 정책, 프로젝트 등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건축은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방방곡곡에 스마트 시티 DNA를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짧은 영상이 있죠. 네. 함께 보실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2년 전 라스베가스 CES에서 토요타가 발표한 우븐시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중 가장 실험적인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영상처럼 거주자들은 도시의 이곳저곳을 무인 자율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드론 등이 새로운 도시의 구성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죠. 자율주행 차량과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보행자가 분리돼서 계획되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또 로봇이 개인 세대 내까지 택배나 작은 화물들을 이송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도시답게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스마트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스마트 시티는 기존에 없는 시티가 아니라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스마트 인프라의 레이어를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서유럽이나 북유럽, 그리고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죠. 이러한 도시들은 기존에 없던 도시들이 아니죠.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 기술을 잘 접목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주차, 스마트 가로 등 스마트 쓰레기 처리 시스템 등이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란 각 분야의 5G, AI, 로봇, 센싱,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흔히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나르는 택시, 물건을 나르는 드론, 무인 자율 차량 등이 그러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도 점점 스마트화 되어지고 있는데요. 도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기존의 도로는 단순한 이동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도로는 이동의 수단을 넘어서 보행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점점 공간이 스마트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마트 기술로 기존 도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도시가 거주와 생활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도시 계획가들이 도시 계획을 할 때 흔히 언급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워크, 플레이, 리뷰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게 스마트 시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1900년대 이후 지난 100년 동안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주거, 일, 교통, 그리고 여가 등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1930년대 꼬르비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현재 건축 설계나 도시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CIAM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주거, 일, 교통, 여가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컴팩트 시티를 기반으로 한 여러 도시 계획 이론들도 근본적인 목적은 주거, 일, 여가 등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의 트렌드와 맞물려 때로는 에코시티, 그리고 카본 제로 시티, 슬로우 시티, 크리에이티브 시티 등 다양한 도시계획 이론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현재는 스마트 기술과 어울려서 스마트 시티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네, 1930년대 도시와 현대 도시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데요. 일과 생활과 여가의 혼용 공간이 현대 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도시가 팽창하고 교외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주거에서 일터로, 주거에서 여가 공간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좀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심한 교통 체증을 뚫고 여가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컴팩트 시티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공간을 복합화시키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 도시와 자연을 결합시켜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여가 공간을 가깝게 만들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 시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변치 않는 요소들을 워크, 플레이, 리브 측면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일과 생활과 여가가 스마트 시티로 구현되는 도시가 사우디에도 계획이 되고 있다면서요. 바로 네옴 스마트 시티인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70km의 긴 선형의 여러 개의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70km의 긴 거리를 단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통, 물류, 인프라를 지화시키고 지상 공간에는 최소한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점, 도보로 5분권 내에 모든 필요한 편의시설을 배치시키는 점이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170km면 서울 대전 간 거리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대중교통 중심에서 보행 5분 권역 내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 배치를 함으로써 휴먼 스케일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 도시를 지향을 하지만 아주 인간적인 도시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삶의 질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예측해서 필요한 스마트 기술을 잘 적용한다면 아주 멋진 스마트 시티를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계획가 입장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를 비롯해서 글로벌 설계 사무소들의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도시 설계 분야에서의 글로벌 회사들의 결과물들을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만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기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희 사무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스터 플랜 수립 시 광역 분석에서부터 계획 수립, 그리고 3D 모델링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설계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없으면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요. 방대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와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수요와 니즈를 파악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또는 업종을 제안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관계망 분석을 통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미소니언 박물관 단지에 10년간의 전시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도출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매개 공간을 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빌딩이나 지역 모델링에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특히나 지역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신속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에도 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현지에 맞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보시는 이미지는 국내 어느 지역과 맨하탄 지역의 모델링을 올린 자료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 건물명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모델링을 기반으로 저희가 토지용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기존의 토지용 계획이 2D 기반에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3D 모델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수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계획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르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를 빛나는 아이디어와 적은 노력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스마트 시티 미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무건축이 그려나가는 더 나은 미래 도시를 기대하면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스마트하게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